경북대 명예교수 이광필입니다. 저번 편에는 그 렉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과당, 과일과 당류는 해로운가 1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로서 당분, 단순 탄수화물의 중성지방 증가에 대해서, 그리고 과당도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소다, 그리고 포도당, 설탕 등이 당뇨병의 원인인가, 그 다음에 남는 포도당은 글리코겐을 합성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소장에서 포도당을 소화 흡수해서 혈액 속 포도당의 수치가 상승되고, 그 다음에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인슐린이 온몸으로 포도당을 운반해서 공급돼서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를 분류해 보면은,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등이고, 이당류는 설탕, 메가당, 유당, 다당류는 녹말, 글리코겐 이런 걸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정제된 쌀이라든지 밀가루, 과일의 과당, 과자, 초콜릿 등의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된 식품에 이런 단당류, 이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분해해서 소장에 흡수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하고 과당의 소화 과정을 보시면은,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은요, 그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과 과당을 분해해서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과당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한 뒤에 혈액으로 바로 가고요, 포도당은 혈액으로 바로 흡수돼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 당분이라든지 요 단순 탄수화물이 중성지방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당분, 특히 과일과 단순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중성지방이 증가하는데요. 중성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물에 녹지 않는 지방으로 우리 지방산과 그리세롤의 결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세롤하고 산이 결합해서 중성 그리세롤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중성지방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췌장염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티븐 잡스가 아마 췌장염으로 죽었는데, 물론 이제 이분이 그 렉틴 이 패스트푸드하고 이렇게 먹어서 요 췌장암인데 이 과당도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비만이 이 몸에서 섭취를 우리가 당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중성지방이 증가돼 가지고요, 이 간이나 체지방으로 변해 가지고 이 혈액으로 이동해서 고지혈증 발생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이 과당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런 게 이제 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과당도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소다, 이런 타이틀인데, 이게 과당을 우리가 보통 프루트, 과일에서 이게 프룩토스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과당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세포를 직접 손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방해하는 독소로 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오는 과당 대부분은 곧장 이제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과 요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왼쪽 그림에 보듯이 이 과당, 이 프루톡스를 먹게 되면 간의 중성지방을 증가시켜서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화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맥경화라든지 이 노화를 우리가 시키는데, 당화작용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혹은 다른 중요한 생체 분자하고 결합해서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작용으로서요, 만성염증이라든지 조숙한 질병,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당이
염증도 유발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이게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강한 단맛이 중독을 일으키다든지 이래서 아주 몸에 그렇게 좋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네요. 그리고 포도당은 우리가 이 한문권에서는 아마 이게 포도에 들어있는 당이라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고요.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글루코스, 덱트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에너지원인 동시에 생체의 구성 성분 혹은 다른 화합물 합성의 중요한 재료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구조는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인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에너지 공급원인데요. 우리 그 하루에 필요한 우리 열량의 50에서 70% 전후를 우리가 포도당이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뇌, 그 다음에 적혈구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중요하게 쓰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당 1g이 대사되면은 4kcal의 열량을 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분자당 6분자의 이산화탄산가스하고 물을 생성하면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2O, 6개 H2O하고 6개 물로 생성되면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포도당은 대사에 인슐린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중에서 뭐 당을 많이 먹어가지고 혈당치를 높이면 인슐린의 분비가 가다하거나 췌장의 기능이 혹사당해서 뭐 당뇨병에 걸린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아주 근거는 희박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이 설탕하고 전분이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이 아니라는 것은 학계에 이제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포도당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높여서 우리가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하는 일은 여기 나와 있듯이 에너지원이라든지 뇌에 에너지를 주고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만들고 뭐 이렇게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우리가 쓰고 남는 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거는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돼서 우리 간하고 근육에 저장돼 가지고 에너지 우리 고갈에 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에 나왔듯이 글리코겐은 지방하고 다르게 말이죠. 많은 양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도는 포도당이 아미노산과 마찬가지로 지방산으로 전환돼서 축적이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하루에 우리가 인체에 약 2000칼로리의 글리코겐을 우리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400칼로리 정도고 근육에 1600칼로리를 저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가식을 하면은요, 살이 어떻게 찌냐 하면은 글리코겐이 이제 간하고 근육에 쌓이는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2000kcal 이상, 그래서 일주일 이상 지나서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이게 지방산으로 가서 이게 그 지방으로 돼서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살찌게 되면은 이 살을 빼려고 그러면 한 7배 정도 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돼서 과당도 이 포도당도 이런 것들이 그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아마 그 2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포도당, 과당, 설탕, 액상가당, 인공 감미료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